저는 1996년에 발표한 프래그먼트를 보고 그를 알게 됐습니다. 벌써 23년이나 됐네요. 그가 미국이 RIT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보여준 귀국전이기도 했죠. 그때 그 전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까닭은 전시 방법이 너무 신선했기 때문입니다. 사진이 액자에 넣어져 벽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시 공간 이곳저곳에 흩어져 입체 형태로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2년 후에 사비나에서 열린 Through the Mind of Solitude 에서 한층 세련된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천의 사진을 프린트하여 옷을 만들고 그 옷을 마네킹에게 입힌 후에 주변에 철조망으로 마네킹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그래서 전체 설치 통해서 봐야 보입니다. 사진과 설치 개념을 이 땅에 제일 먼저 도입한 사진가로 나는 신경철을 기억합니다. 요즘 사진의 평면성을 탈피하고자 저는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는 이미 25년 전에 그 일을 이미 하고 있었죠. 그 까닭은 무엇보다도 그의 은사인 RIT 제프 웨이스 교수의 영향일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프 웨이스는 특히 뉴비전을 강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진 그 자체는 좋다. 그러나 사진 역사가 160년이다. 그동안 이 역사를 훑어볼 때 주제나 대상에 새로움이 있는가? 나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이어가고 작가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은 같은 주제, 같은 대상이라도 다르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뉴비전이다. 신경철은 평면 이미지인 사진을 입체 혹은 설치를 통해서 사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몸짓을 그동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단지 표현이 새로우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글을 쓰더라도 그 내용물이 부실하면 실망이 또한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술이 되었든 그것은 한 예술가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어야 하죠. 우리는 그것을 진정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진정성이 우선 작품이 깊이를 담보하게 됩니다. 조금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신경철의 삶을 알면 그의 작품은 의외로 쉽게 그 속내를 드러내죠. 초기 신경철의 사진은 전체적으로 어둡고 무겁습니다. 고독, 죽음, 그리움 같은 단어를 붙여주고 싶을 정도로 어둡고 무겁죠. 이것은 그의 성장기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년기에는 부모님과 오래 떨어져 외갓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어린 시기에 그는 부모님의 사랑보다 외로움과 고독을 먼저 익혔던 셈이죠. 두 번째는 군에서의 그의 경험이 사진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는 전공을 살려서 사진병으로 입대를 했고 그가 맡은 임무는 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망사고를 사진으로 남기는 일이었어요. 어제까지 동료가 사체가 되어 그의
카메라에 담겨지는 경험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그 몸뚱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육점이 소나 돼지와 다름없고 도마 위에서 칼을 기다리는 생선이었고 깡통 안에 통조림이었던 거죠. 그 인식은 참으로 참담했어요. 그 일을 사진 찍는 신경철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또 다른 비보가 전해졌으니 그의 동생도 또한 군에서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젊디 젊은 나이에 인생의 밝은 면보다 인생의 깊고 어두운 면을 먼저 보게 된 셈입니다. 인생의 판도라 상자의 밑바닥을 너무 일찍 본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이 그의 사진 속에 가라앉아 있는 침전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기억들이 작품 위로 떠올라올 때 그것을 보면서 비로소 신경철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본인의 작품으로 바꿀 줄 아는 사진가이기도 합니다. 신경철은 광주대학교에서 사진과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학과장은 참 하기 싫은 보직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사진가가 또한 신경철입니다. 그러면서도 참 부지런하게 작업을 하죠. 1년에 한 번씩 개인전을 꼭 하겠다고 제게 약속을 했습니다. 2020년 2월 또 그의 개인전이 인덱스에서 열립니다. 그는 천생 예술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사진직설의 최건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